평소에 너무나 착하고 믿을만하다고 생각했던 지인이 단 하나의 질문 때문에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누구냐고요? 제가 5년 넘게 함께해온 등산 모임에서 알게 된 방장님이었는데요. 평소에 정말 배려심 많고 공정한 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회식 때도 나이 어린 분들 먼저 챙기시고 항상 공평하게 사람을 대해주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무심코 던진 질문 하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간 그동안 제가 이분을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동료들도 이미 이분의 진짜 성격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나중에 뒤통수를 맞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는 생각보다 다른 사람의 본성을 정확히 알아차리는데 정말 서툽니다. 겉으로는 친절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기적이거나 평소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중요한 순간에 믿을 수 없는 사람들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과 계속 관계를 유지하다가는 언젠가 큰 손해를 보거나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사람 보는 눈이 정말 없어서 많이 당하고 살았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다행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테니까요. 저는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심리학 공부도 하고 사람의 본성을 파악하는 여러 방법들을 연구해 왔는데요. 오늘은 제가 그동안 터득한 가장 확실한 방법과 노하우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얻은 노하우들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만 특별히 아주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하니 잠깐만 시간 내셔서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의 평소 생활이 더 안정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상하는 일이 단 1%라도 줄어들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더 이상 사람 때문에 상처받거나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지금부터 딱 5분만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본성은 편안하고 안정된 상황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측 불가능하고 불편한 상황, 자신의 이익과 손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딜레마 속에서 비로소 그 민낯이 드러납니다. 바로 이 점을 파고드는 것이 결정적인 질문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뭐뭐라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상대방을 가상의 딜레마 상황에 놓이게 함으로써 그들의 우선순위와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게 만듭니다. 실제 예시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 성민이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성민이는 평소에 정이 많고 남을 돕는 것을 좋아하며 주변 평판도 매우 좋습니다. 어느 날 성민이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만약 내가 급하게 중요한 약속 장소로 가고 있는데 길거리에서 갑자기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어. 주변에는 아무도 없고 병원에 신고해야 할 것 같아. 그런데 만약 내가 그 사람을 돕기 위해 시간을 지체하면 너에게 아주 중요한 계약이 파기될 수도 있고 회사에서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어. 이럴 때 너는 어떻게 할래? 이때 다음 대답들을 통해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인지 본성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사람을 먼저 돕고 약속은 나중에 처리해야지 라고 즉각적으로 대답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진정으로 이타심을 자신의 핵심 가치로 여기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며 평소의 선한 모습이 연기에 불과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잠깐만. 일단 상황을 봐서 판단해야 할 것 같아. 라며 망설이는 사람. 이런 사람은 현실적인 이익과 이타심 사이에서 갈등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본성에는 자신에게 직접적인 손해가 오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기회주의적 성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글쎄, 약속 장소로 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쓰러진 사람을 신고하는 건 다른 사람이 해도 되잖아 라고 대답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기심이 자신의 가치관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에게는 타인의 고통보다 자신의 이익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평소에 아무리 친절하고 좋은 사람처럼 보였을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본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만약이라는 가정은 상대방이 처한 딜레마를 통해 그의 진짜 가치관을 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후회하는 결정은 무엇인가요? 입니다. 이 질문은 상대방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울과 같습니다. 사람의 후회는 단순한 실수를 넘어 그의 가치관의 불일치에서 비롯됩니다. 어떤 것을 후회하는지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리고 어떤 결점을 보완하고 싶어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공한 사업가 김준희 씨의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의 지인 김준희는 젊은 나이에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그는 늘 자신감 넘치고 빈틈없는 모습을 보여주며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습니다. 어느 날 술자리에서 진솔한 대화를 나누다 그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성공한 인생을 살아오셨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후회하는 결정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이때 다음 대답들을 통해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인지 본성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후회하는 건 젊은 시절에 너무 돈만 쫓느라 부모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한 겁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 이 사람은 성공이라는 목표를 달성했지만 그 과정에서 소홀히 했던 가족이라는 가치를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성공과 물질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내면에는 관계와 사랑이 더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후회요? 별로 없는데요. 저는 제가 한 결정에 대해 후회하지 않습니다. 후회할 시간에 앞으로 나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라고 단호하게 대답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기 확신이 매우 강하고 자신의 선택에 대해 책임감을 갖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자기 방어적 태도가 강하고 타인의 시선을 과하게 의식하는 완벽주의자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좀 더 과감하게 투자하지 못했던 게 가장 후회돼요. 그때 그 기회를 잡았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성공했을 텐데 라고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은 성취와 경쟁을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게 후회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입니다. 이런 사람은 관계보다는 목표 달성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후회는 하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다라는 마크 트웨인의 말처럼 사람의 후회는 그가 진정으로 원했지만 얻지 못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질문은 당신에게는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입니다. 이 질문은 상대방의 진정한 열정과 내적 동기를 파악하는 질문입니다. 현대사회는 물질적인 보상과 성과를 중요시합니다. 하지만 어떤 보상도 없는 상황에서 사람이 기꺼이 하려는 일이야말로 그 사람의 영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입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 동료 이노 씨는 평소 맡은 일은 성실하게 해내지만 딱히 자신의 일에 큰 열정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그와 식사를 하다가 편하게 질문해 보세요. 만약 회사에서 월급을 받지 않고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전혀 없다면 당신은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이때 다음 대답들을 통해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인지 본성을 알 수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현재의 삶이나 일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휴식과 안정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은 오직 생존을 위한 일로 채워져 있고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소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저는 혼자서 여행하면서 사진을 찍거나 글을 쓰고 싶어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 이 사람은 창의성과 자기 표현에 대한 갈망이 큰 사람입니다. 그의 내면에는 예술가적 기질이 숨겨져 있으며 이를 통해 행복을 느끼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었는데
부모님 반대 때문에 포기했거든요. 라고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은 타인에 대한 공감과 사회 기여를 가장 큰 가치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이 아닌 타인의 행복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깊은 내적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자신이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상이 없는 상황에서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이 바로 당신의 왜, 즉 삶의 이유와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인간관계에 있어 이런 도움되는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당신이 아무도 모르게 1억 원을 가질 수 있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언뜻 보면 정말 단순한 질문 같죠. 하지만 이 질문 속에는 엄청난 심리학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인간의 본성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드러난다. 바로 이 질문이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질문이 본성을 드러내는 이유는 세 가지 심리적 장치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익명성의 힘입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조건이 붙으면 사람들은 평소에 숨겨두었던 진짜 욕망을 드러내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탈억제 효과라고 부르죠. 제가 실제로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작년에 회사에서 팀 빌딩을 하면서 이 질문을 던져봤는데요. 평소에 검소하고 남을 많이 도와주는 것으로 유명했던 경훈 씨가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1억 원이면 일단 명품 가방 몇 개 사고 고급 차도 바꾸고 그리고 예전에 나한테 못되게 굴었던 상사한테 복수할 방법도 생각해 볼 것 같아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 순간 다른 팀원들의 표정이 정말 미묘하게 변하더라고요. 평소에 알던 가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두 번째는 자원 배분의 진실입니다. 사람이 갑자기 큰 돈을 가졌을 때 그 돈을 어떻게 쓰겠다고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평소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어요. 칼 융이 말했죠. 당신이 무엇에 관심을 기울이는가가 당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준다. 실제로 제가 만난 미진 씨는 이 질문에 이렇게 답했어요. 1억 원이면 우선 부모님께 절반 정도 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고생만 시켜드렸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 개발에 투자하거나 나중에 좋은 일에 쓸 수 있도록 모아두고 싶습니다. 미진 씨는 실제로도 평소에 부모님을 많이 챙기고 자신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분이었어요. 이 질문을 통해 그분의 진짜 가치관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죠. 세 번째는 도덕적 경계선 테스트입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조건에서도 여전히 도덕적 기준을 지키려고 하는지 아니면 그 기준이 흔들리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어떻게 본성을 파악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즉시 타인을 위해 쓰겠다는 유형. 부모님께 드리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이런 식으로 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자가 말했듯이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는 말을 증명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분들은 실제로도 평소에 이타적인 성향이 강해요. 제가 아는 상훈 씨가 바로 이런 분이었는데요. 이분은 이 질문에 일단 부모님 수술비부터 드리고 동네 독거 어르신들 도시락 후원도 하고 싶다고 답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얼마 뒤에 로또 당첨금이 아니라 상여금으로 1,000만 원 정도를 받았을 때 정말로 부모님께 절반을 드리고 나머지로 자원봉사단체에 후원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너무 완벽하게만 답하는 사람은 오히려 의심해봐야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성인군자가 아닌 이상 갑자기 큰 돈이 생겼을 때 자신을 위한 욕구가 전혀 없을 수는 없거든요. 둘째, 자신의 꿈과 목표를 위해 쓰겠다는 유형. 사업 자금으로 쓰겠다. 공부를 더 하고 싶다. 여행을 가보고 싶다. 이런 답변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존재라고 했는데 바로 이런 유형이죠. 이런 사람들은 보통 자기 발전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현실적이면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성향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만났던 원영 씨는 1억 원이면 해외 MBA를 도전해보고 싶다고 답했는데
정말로 2년 뒤에 회사를 그만두고 유학을 떠나더라고요. 물론 로또를 맞은 건 아니고 열심히 모은 돈으로요. 하지만 그 질문에서 보여준 의지가 실제로 행동으로 이어진 거죠. 셋째, 물질적 욕구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유형. 명품 사고 싶다. 좋은 차 바꾸고 싶다. 집을 바꾸고 싶다. 이런 답변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이런 답변이 나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솔직한 거죠. 벤자민 프랭클린이 솔직함은 최고의 정책이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식으로 말하는가예요. 예를 들어 유진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솔직히 명품 가방도 사보고 싶고 좋은 차도 타보고 싶어요. 평생 검소하게 살아왔는데 한 번쯤은 사치를 부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욕구는 있지만 절제할 줄도 아는 사람이에요. 반면 수정 씨는 이렇게 답했어요. 명품 가방 10개는 기본이고 벤츠도 바꾸고 명품 시계도 사고 그리고 평소에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 앞에서 돈 자랑도 좀 하고 싶어요. 같은 물질적 욕구라도 표현하는 방식에서 그 사람의 인격 수준이 드러나는 거죠. 넷째, 복수나 권력 욕구를 드러내는 유형. 이건 정말 조심해야 할 유형이에요. 그동안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보복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답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니체가 권력에 대한 의지라고 했지만 그 권력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방향으로 향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실제로 제가 경험한 일인데 회사에서 평소에 온화해 보이던 상민 씨가 이 질문에 이렇게 답했어요. 1억 원이면 그동안 나를 깔보던 상사들한테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싶어요. 돈이면 뭐든 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무릎 꿇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그때는 그냥 농담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실제로 작은 권력을 가졌을 때 정말로 복수심을 드러내더라고요. 동료들을 은근히 따돌리거나 괴롭히는 행동을 했어요. 다섯째, 혼란스럽거나 계획성 없는 답변을 하는 유형.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막 써버릴 것 같아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 답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반응도 나름대로 그 사람의 성향을 보여줘요. 평소에 목표 의식이 없거나 계획성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너무 진솔해서 즉석에서 답변하기 어려워하는 거죠. 지금까지 사람의 본성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질문 4가지에 대해 말씀드려 봤습니다. 당신이 아무도 모르게 1억 원을 가질 수 있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만약 뭐뭐라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후회하는 결정은 무엇인가요? 당신에게는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4가지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올린 지난 영상에 이거 모르면 좋은 사람 다 놓칩니다. 한국인 90%가 모르는 진짜 인연 구별법을 참고하시면 더욱더 높은 이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영상은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도 공유해주세요. 어떤 일들을 겪으셨는지 또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웠는지 말이죠. 더불어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거나 하소연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 소통하면서 의견을 나누다 보면 항상 더 나은 지혜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또한 가족에게조차 편히 말하지 못하는 내 속마음들도 이 공간에 모두 펼쳐놓으시다 보면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실 겁니다. 저는 그걸 가장 원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해지는 건 말이죠.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간관계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더 나은 인간관계를 위해 좋은 내용들을 말씀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이 채널의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꼭 아셨으면 하는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하기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분명 지인분께서 여러분의 진심을 알고 감동하실 거예요. 여기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의 법칙이었습니다.